오늘 전신법유 하겠습니다.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 따른다. 설사 억겁이 지나도록 육바라밀과 온갖 만행을 닦아 부처의 보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는 육바라밀과 만행을 닦으면 부처를 이루고 수행을 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요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육바라밀과 온갖 만행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인연의 조작이에요. 네. 참 이 공부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육바라밀 하지 마라 말이야. 이래 된다고. 그죠? 이게 황병 스님이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 인연이 다하면 마침내 무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수행은 수행이라 할 건 없지만 꼭히 말을 해서 수행이라 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결정체예요. 네. 이렇게 육바라밀을 하고 뭐 만행을 하고 이런 조작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철저한 나의 인식으로 그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요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항상 제가 방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연의 조작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인연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보신과 화신이 참된 부처가 아니며 또한 설법자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 아상 인상이 없는 것, 그것이 본래 부처이다. 이 아상에서 나와 너라는 이 상이 없는 게 이제 본래 부처라는 얘기. 그 내가 없는데 내가 무상한데 그죠? 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무한데 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무상고 무아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식 체계에 확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뭐 아상 있나 없나 이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삶 그 자체로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성인의 무심이 곧 부처라면 범부의 무심은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배우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이 없다. 그렇죠. 네. 그죠? 이것을 무상고 무아에 딱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네. 그 범부와 성인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뭐 있을까?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또한 우리가 공적에 빠지는 게 아닐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켜서 인연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범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벌써 부처고, 성인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부처고, 공적 말하기 전에 부처인데 굳이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켜서 범부도 만들어내고 성인도 만들어내고 공적도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불교에서는 내려놔라,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 제자가 가서 자꾸 묻잖아요. 그럼 잠시 입을 좀 내려놔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없다는 견해도 짓지 말라. 그죠? 있다 없다 이게 아상 인상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네. 부처다 범부다 이게 또 견해를 짓는 거와 짓지 말라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무상고라는 그것도
또 아상인상이라는 것도 또 견해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예, 한결이에요. 한결. 똑같은 질로 보면 한 질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말로 소리 형태만 다를 뿐이죠. 법은 본래 없지 아니하다. 있다는 견해도 짓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머리가 아픈 거야. 없다는 견해도 짓지 말고 그럼 어떡하라고. 있다는 견해도 짓지 말라. 도대체 어쩌라고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견해는 모두 망령된 견해로서 마치 환상이나 마술과 같다.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하죠. 보고 듣는 것이 환상이나 마술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지각하는 이가 바로 중생이다. 우리가 이게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꿈 같고 환상이나 마술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탁 잡아가지고 아 세상은 전부 환상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인연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양난인 거예요. 예. 그래도 하지 말라고. 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조사문중에서는 다만 생각을 쉬고 그릇된 견해를 내려놓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자꾸 그래서 쉬어라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 그릇된 견해거든요. 이게 환상이다, 꿈이다, 물거품 같다. 이게 그릇된 견해라고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처인데, 그러므로 그릇된 견해를 잊으면 불도가 융성함이요 분별하면 마구니가 치성할 것이다. 예. 참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하면서도 늘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체득하는 경험에 대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체득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이해로 해서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이 닿으면 마침내 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유의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는 무의법을 해야 되거든요. 무의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죠? 진정한 해탈은 무상이나 무아, 고통을 여인 건데, 그러면 무상고 무아의 반대는 뭘까요? 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예, 상도 있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반적인 게 다 이게 조작이고, 인연의 조작이고, 쓸데없는 거라면은 여러분 인정이 잘 안 되죠. 네.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법은 세간에 없어요. 없는데 또 세간을 떠나서는 불법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좀 곤란하지. 그래서 세간을 떠난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불하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성불해야 돼요. 예. 본래 성불이에요. 본래 성불.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득해보면, 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연 조작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인연 조작인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딱 여러분들이 쉬면은 그냥 자기가 지금 바로 적심시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세간이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고 불법이 이건 전부 다 이게 말장난 뿐인 줄 알면 됩니다. 이거를 말꼬리를 잡고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토대로 내면으로, 내가 늘 얘기하죠. 내면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구월심 그게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내면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그 떠나지 않을 때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 이게 그 박세리 선수도 그러고 이세돌 바둑 하는 그분도 그러고 한 분야의 어떤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했대요. 예. 그래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놀아도 머릿속으로는 골프가 계속 들어가가 있는 거야.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골프를 어떤 각도로 잡아야 되고,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세돌이라는 그 사람도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고, 놀고, 생활 전반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는 항상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바둑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바둑판이 그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 여러분이, 나에 대한 중심이 마음이 딱 모아져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봐도 그게 내 마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보거나 아버지를 보거나 형제를 볼 때도 그 보는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다른 게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 형제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 남편이 있어요. 네. 이걸 아시고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떤 것도 그냥 여러분이 보지만 그 보는 것을 눈을 돌려서 내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남편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꾸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저절로 이렇게 훈련이, 보는 적시로 이게 탁 일로 와야 돼요. 네. 남편을 보는 적시로 일로 와야 돼. 남편한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네. 이렇게. 그래서 공부가 별게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력을 하든지, 뭐 우리가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주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이거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걸 하면서 내가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는가? 네. 나한테로 지금 중심이 와 있는가? 이게 사실은 공부예요. 자꾸 공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공부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공부예요. 말하자면. 여러분한테로 자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끝없이 지금 하는데, 한육선생도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잖아요. 예. 없다는 말, 있다는 말에 걸리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약간 뭔지 모르게 조금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평범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거는 공부 하나 안 하나 자기 삶의 어떤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라고. 네. 삶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말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그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 행동을 하냐면 은근히 선을 그어요. 확실하게 선을 긋지도 않아. 은근히 선을 그어요. 네. 왜? 겉으로는 다정하게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할 때 막 사람들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할 때 은근히 다 호응하는 것 같은데 딱 자기만의 어떤 선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헛되이 사람을 잘 안 만나요. 뭐 헛된 사교 모임이나 이런 걸 안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을 휩쓸려 갖고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그거 티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예. 우리는 보면은 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막 딱 표가 나잖아요. 막 자기 싫어하는 걸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은근히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은 그 우리가 봤을 때 뭐 차 마시러 간다, 뭐 여행을 간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 일을 난 지금 뭐 배우러 가야 된다. 나 지금 오늘 뭐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두루두루 섭렵해갖고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함부로 자기 에너지 소모를 안 해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항상 첫 번째에 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첫 번째 두게 되면 희한하게 그런데 잘 안 가게 돼요. 네, 안 끌려가게 되고. 네.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잠깐 자리만 있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시간을 남한테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네. 자기 시간을.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인생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집중. 네, 이게 모두 다 이게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섣불리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친구가 갑자기 성무시장 가자 하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죠? 나 옷 사러 가는데 좀 같이 갈래 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우르르 따라간다고. 네. 예, 그래,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보면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진짜 자기만의 이게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사리 그 시간을 잘 안 내줘요. 네. 어떤 데는 좀 야수가리만큼 그래요. 시간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를 해요. 방대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자기한테 중심을 맞추게 되면 그렇게 쓰는 시간 자체를 절제를 한다고. 예, 예. 아깝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은근히 티 안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티 안 내면서. 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라 해야지 그렇게 돼요. 자기를 끝없이 보는 사람이라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놓쳐버리거든요. 네. 사람들은 집단 지성이 있어서 집단으로 뭘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뭘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치 내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예. 내가 마치 그런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탈했는 느낌이 들거든. 내 말 외톨이로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외롭게 생각된단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외롭다라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데를 찾아가요. 중심이 없는 사람. 근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있어도 다시 점점 내 쪽으로 오기 때문에 빠져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을 살필 때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점검해요. 몸과 마음의 상태. 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티 안 나게 다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몸 상태, 자기의 건강 상태, 마음의 상태, 그 기분과 컨디션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드럽고 여유있게 자기를 이게 컨디션을 조절해요. 부드럽고 여유있게. 우리 순식간에 부드럽고 여유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게 탁 말이 짜증나듯이 이제 가시가 받친 말이 탁 나오거든요. 네. 이게 우리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부드러우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고 여유 있는 거는 같이 가야 돼요. 부드럽게 여유 있으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기 마음 중심에 해당이 돼요. 네. 그 전체적인 마음의 테두리 안에는 여러분은 항상 여유 있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도구를 여유 있고 부드러운 그릇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평상시에.
이제 그게 습관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갑자기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서 항상 이 빈 그릇으로 있으면서 내 항상 마음은 내 중심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이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내 마음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한 그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쳤어요. 예.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걸 찝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 상태를 모르겠지만, 이걸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꾸준하게 계속 바둑을 생각을 했는 거예요. 네, 꾸준하게 골프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공부할 때도 꾸준하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계속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네. 찰나찰나 계속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에도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움직여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딱 끌려가지 않고 중심이 있으면 이걸 딱 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끌려가 보면은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내가 했는 일 못해서 바빠갖고 막 집에 갈 때는 허겁지겁 허둥지둥 가게 되고 내 하루 일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순간순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행도 감정도 타인의 말에도 자기 기준 없이 이런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네, 자기 기준 없이. 언제나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네. 그러고 유행도 잘 안 타요. 네. 뭐 기분에 의해 갖고 뭘 산다든가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왜? 그게 꼭 필요하거나 자기한테 마음으로도 뭔가 모르게 꼭 이제 내한테 필요했을 때만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후회도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집안에도 보면 지저분한 물건이 잘 없어요. 자기가 딱 필요해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했는 걸 또 오래 써요. 바로바로 갈아치우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기분으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니까. 감정으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조금 좋은 걸 사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같이 보면서 같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선택도 안 해버려요. 유행을 안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행의 사람들은 이제 5번째는 뭐냐면 돈 앞에서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돈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이게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돈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안 되거든. 돈 앞에 흐트러지지 않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 여러분 감정보다 숫자에 더 강하고, 돈도 여러분 감정으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감정 배제시키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감정을 배제시키면. 그게 돈을 쓸 때 여러분이 감정을 배제시키고 숫자로 보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써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간결하고 담백해요. 돈 쓸 일이 진짜 없어요. 별로. 네. 여러분은 오늘은 뭐 먹고 싶은데 내일은 뭐 하고, 이거 다 감정이거든요. 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왜 자꾸 있는데 계속 음식이 제일까요? 그게 다 감정 노름이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사야 되잖아. 오늘 감정이 비가 오니까 뭘 먹어야 되고, 눈이 오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다. 근데 감정 배제하고 그냥 음식이니까 담백하게 그냥 대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냉장고 그냥 파먹어도 6개월은 파먹을 거예요. 집마다. 그죠?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감정에 휩쓸려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돈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백화점 갈 때 당연하죠. 감정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여러분 백화점 잘 안 가요. 거기하고는 담 쌓고 살아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동요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소비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봐요.
소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비에 치중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살림살이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소비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진짜 소비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갖춰져 있거든, 지금은. 너무 많아서 탈이지. 여러분 오히려 구조를 보면은 덜어낼 게 더 많아요. 나눔할 게 더 많고, 당근에 중고로 팔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갖다 버릴 게 많아. 네. 그죠?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소비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전체적인 우리 집안의 구조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한테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고 가정 전체적인 살림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뀔 뿐만 아니라 집안의 구조 자체의 소비 패턴도 다 바뀌어버려요. 살림살이 구조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조금 대단한 것 같이 한데 대단해 보이는 거 이게 사실 최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대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이게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은근히 선을 긋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쉽게 누군가에 허락하지 않는 거. 시간이나 모든 것. 셋째는 마음과 몸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거. 그리고 넷째는 끌려가지 않고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돈 앞에서는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심 잡고 살아라는 이 말보다 이 다섯 가지가 더 어렵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네. 제일 어려운 일. 네. 그래, 이런 사람은 소리 없이 자기 삶을 지켜요. 소리 없이. 야단스럽지 않아요. 안 한 듯 하면서 자기 삶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대신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네. 그죠? 자신을 잃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휘둘리겠어요? 자신을 잃은 사람만 세상에 휘둘려요. 자, 돈보다, 말보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대하는 방식. 이 순간이. 네. 그 끝에는 결국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네. 여러분, 기승전결 이 순간이에요. 기승전결 자세히 보라는 말이듯이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방식. 그래. 무너져도 다시 살 줄 알고 잃어도 다시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 그는 결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니체는 초인이라고 말했어요. 초인. 네. 그러니까 이 초인을 독일 말로는 우버멘시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버멘시. 예.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초인이라고 말하면 신통력이 있고 뭐 우리가 하지 않는 걸 해야지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이런 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정수예요. 이게 삶에 가져가면 이게 결국은 불교의 정서자. 그죠? 무상고무하잖아요. 네. 다르게 현대말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상고무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상고무화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한테 중심이 가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하면 그 무상하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소비를 할까요? 안 한다니까. 네. 내가 없는데 무슨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고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고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없는데.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만 섭취를 해요. 과하게 섭취도 하지 않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2500년을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게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도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데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내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렇게 내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한 분야에 다 성공을 했어요. 돈도 가질 만큼 가지고, 편안하게, 다 잘 살아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세속에 살아도 늘 가난해요. 왜? 구조를 못 보게 되면 계속 소비를 하거든요. 예.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뤄내지도 못해요. 예. 그 차이예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차이도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 부자가 또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한 사람은 다 가난해요. 네. 이게 참 이게 극명하게 표가 나요. 네. 그래서 항상 부자와 가난한 거는 마인드 차이지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꾸만 이 내 구조를 마음에 이게 패턴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갈아 끼워야 돼요.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여러분은 갈아 끼우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